이거는 서해 5도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있죠. 오늘 드디어 출발하기 위해서 인천의 연안여객 터미널에 왔습니다. 예전부터 여행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꺼려왔었거든요. 주차장에는 차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일찍 왔는데도 주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무지 많네요. 여기 터미널에서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서해에 있는 섬에 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 해병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해병 군인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는 터미널 뒤편인데요. 시원한 바다와 우리가 타고 갈 배가 보입니다. 이제 승선할 시간이 됐네요. 백령도 여행에 설레임을 안고 배를 타러 갑니다. 갈 때에는 일반석 좌석을 끊었고요. 올 때에는 아내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비즈니스석을 예매했습니다. 여행지로 소개되어 있는 곳을 천천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인천과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이고요. 북한에 있는 장산국과의 거리는 14km밖에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북한의 섬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승객들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소청도와 대청도에서 잠시 쉬고요. 드디어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절벽 위에 백령도라고 쓰인 글씨를 보니 이제 우리나라 최북단 섬에 왔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배도 출출하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냉면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냉면과 녹두빈대떡을 먹고 이제 사곳 해변으로 갑니다. 넓지 않은 길을 따라 걸어가니 시원한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변 모래바닥이 아주 단단하더라고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규암가루가 두껍게 쌓여 만들어진 해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여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천연비행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변 보호를 위해서 현재 차량 통행은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는 듯 주변이 뽀해지더라고요. 바다 위에 끼는 안개인 해무가 점점 짙어지는데 와, 이런 멋진 광경을 다 보네요.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맨질맨질한 작은 돌이 많은 콩돌 해안을 가다가 커다란 호수가 보여서 내렸는데요. 꽤나 넓은 호수인데요. 담수호라고 합니다. 백령도의 그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호수라고 하네요. 한쪽에 돌로 만들어진 표지석이 있는데 서해 최북단 백령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콩돌 해안으로 가는 길이 아주 멋집니다. 콩돌 해안에 왔는데요.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바다가 참 아름답네요. 하늘과 바다가 닿는 수평선 색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콩돌 해안은 해안에 깔려있는 자갈이 유명한데요. 이 맨질맨질한 자갈은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잘게 부서진 바위 조각들이요. 파도의 반복작용에 의해서 둥글게 마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갈의 색깔도 흰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갈을 밟을 때 나는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이곳 콩도레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 트림을 하는 모양의 돌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갑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은 좀 오르막인데요. 그래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바닥에 그려져 있는 용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진짜 뭉클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바위가 그 용트림 바위인데요. 몸을 뒤틀며 하늘로 오르는 모습같이 보이는지요? 길 옆에는 지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도레안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간 곳입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걸어 올라갔는데요. 약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운데에는 도로가 있고 한쪽엔 넓은 백사장인 사고태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담소호인 백령호가 보이는데요. 세 가지가 있다고 참 했는데.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조망이 좋은 장소라고 했나 봅니다. 첫날은 여기까지만 여행을 하고 예약했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숙소와 렌트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어서 편합니다. 숙소 내에 있는 화단에 꽃이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다육이들도 많지요. 저녁은 숙소 근처에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반찬도 맛있고 좋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길냥이가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해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냥이 캔을 사서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둘째 날인데요.
강풍으로 오늘은 배가 뜨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배에서 내렸던 용기포항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효녀 심청이와 백령도 바다에 살고 있다는 물범 조형물이 아주 이쁩니다. 터미널 대합실에는 배가 뜨지 않는 날이라 그런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백령도에 있는 해병부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화동 교회는 백령도 최초의 교회이면서요,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깔끔한 모습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백령 기독교 역사관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백령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개된 기독교의 선교 역사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언덕을 오르다 보니 저 멀리에 위령탑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백령도 서남방해역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북한의 어뢰가 침몰시킨 사건이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군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기억하고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천안함 피격 사건 현장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위령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해서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과 우리나라의 주력이었던 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0km 이상의 장거리 사격을 할 수 있는 평사포도 보입니다. 백령도 여행에서 아마 가장 볼만한 곳이 두무진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넓은 바다와 바위 절벽을 보기 위해 가고 있는데요. 유람선을 타고 보면 더 멋있다고 하는데 강풍으로 유람선이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무진이라는 명칭은 뾰족한 바위들이 장군머리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계단을 걸어 오르니 통일 기원비가 서 있네요. 바다 위에 솟아있는 기암 바위들이 정말로 멋집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엄청 크고요.
아름다운 바위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비바람에 깎여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 절벽을 보면서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백령도 군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들깨 칼국수와 메밀전병을 먹었는데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구가 참 이쁘죠. 이곳은 연꽃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구경하고 커피도 마실 겸해서 왔습니다. 정원이 꽤 크지요? 이곳은 효녀 심청이를 모티브로 해서 테마마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에 심청전의 주요 장면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정원에 있는 여러 개의 연못에는 아직 연꽃이 필 때가 아니어서 꽃은 볼 수 없었지만 연꽃이 필 때 보면은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7, 8월에 오면 아주 멋진 연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박집 사장님의 추천으로 갔던 식당인데요.
회 비빔밥과 홍합밥 잘 먹었습니다. 특히 김칫국 정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원래 여행 일정으로는 오늘 집에 가야 하는 날인데요. 파도도 높고 강풍이 심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배가 뜨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깃배들도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령도를 한눈에 보고 싶어서 끝섬 전망대에 왔습니다.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지도를 보니 이곳이 북한과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전망이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북한이고요. 맨 왼쪽이 장산곳입니다. 사고태병과 대청도, 소청도도 보이네요. 현무암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바닷가 군사제한구역이라 그런지 펜스와 철조망이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심청각인데요. 고대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이 빠졌다는 인당수는 바로 그 장산곳 앞바다와 여기 백령도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심청이가 회생해서 연꽃을 타고 조류에 떠밀려 닿았던 곳이 바로 백령도 남쪽 해안에 있는 연봉바위라고 하는데요. 인당수와 연봉바위가 동시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심청이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2층 규모로 심청각을 세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층에는) 심청전의 내용을 글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2층에는 이 옹진군의 역사와 관광명소, 또 그리고 백령도의 절경 등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백령도의 6곳 대표 관광지를 구경하고 인증샷을 찍어 면사무소에 가지고 가가지고 저희 각각 울릉도쌀 1kg을 받았습니다. 사자 형상의 바위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별것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자바위가 촌않다. 갈매기만 엄청 많아서 똥에 맞지 않으려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칼국수가 맛있다는 음식점에 왔는데요. 들은 대로 칼국수 정말 맛있고요. 굴파전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백령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분위기가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내비의 도움을 받아 갔던 카페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 피곤했던 몸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추스르고요. 가로수가 멋진 길을 따라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배가 뜬다고 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바다 상황이 어떤지 숙소 앞에 있는 바닷가로 나가봤습니다. 다행히 파도가 잔잔해서 안심했습니다. 근처에 해식 동굴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바다 전경이 멋지더라고요. 바위 아랫부분에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구멍들이 보이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 기름을 채우고 이제 차를 반납하러 용기 포항으로 왔습니다. 이틀 만에 배가 떠서 그런지 오늘은 여객터미널이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렌트카도 도열되어 있고요. 저기 제가 반납한 차도 그 대열에 끼어 있네요. 여행객들의 모습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섬 백령도.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북한과 근접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서 솔직히 겁이 나서 망설였었는데요. 이번에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섬에서 있는 동안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았고요. 아름다운 바다의 수평선이 기억에 남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펜스로 막은 곳이 많아 조망에 불편함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유쾌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